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바이든을 향해 세계 최고 갑부가 한국을 대신해 복수하겠다고 나서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긴급히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해 미국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해준 한국 기업들에 실망하지 않도록 이 모든 특혜들을 줄 것이라 말했지만 한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산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는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최근에도 한국을 향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위해 대신 복수해주겠다며 나섰습니다. 바이든은 예상치 못한 빈 살만 왕세자의 폭탄 발표에 크게 당황스러워하며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해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에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게라고 말한 뒤에 미국에 돌아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로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 1,000만 원을 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법안에 서명해 버렸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는 한 대당 1,000만 원씩 주고 한국산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이미 국산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잘 팔릴 수 있도록 한 곳인데요. 최근 미국의 노동절 기념연설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또 너무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의 전 세계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오고 있다. 한국 기업 대표들의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무엇이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죠. 한국에 온갖 특혜를 줄 것처럼 이야기해 한국 기업들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약속받았는데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정하는 발표를 하자 그 즉시에 미국 기업들이 애만 보조금 혜택을 주고 한국 기업들은 쏙 빼버린 법안에 서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최후방국의 뒤통수를 친 자신의 작전이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발표를 했습니다. 심지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석학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최근 바이든이 서명한 인플레이션법은 한국 전기차를 차별하는 것이다. 한국이 불만을 갖는 것은 정당하다. 라며 바이든의 잘못을. 이에 한국은 현재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의 차별적 보조금 정책은 세계무역기구의 WTO 협정 및 한미 FTA 협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먼저 WTO는 AT 제10조의 최애국 대우원칙을 통해 회원국 간의 법적 차별을 포함한 사실상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유리한 사실상의 특혜가 미국 생산자에만 부여되는 인플레이션법 조항은 뒤에 TT의 최고 대우 원칙 위반입니다. 그리고 저의 TT 3조항에 따르면 직간접적으로 상품의 특정 수량 혹은 비율의 국내 공급원으로부터 공급되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배터리 및 부품의 원산지를 특정국으로 한정하느니 바이든의 인플레이션법은 주의 TT의 동조항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법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을 위반합니다. 전기차의 조립국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이 내국민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동등한 원칙이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미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에 서명해 버렸습니다. 이에 전 세계 전문가들의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아무리 WTO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더라도 이번 건은 너무나도 결과가 명확하다. WTO과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WTO의 신뢰는 완전히 추락할 것이고 그 누구도 WTO를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WTO 제소 반격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위해 미국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우디가 유력한 후보였던 미국을 탈락시키고 한국에 12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전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후보에 한국과 러시아를 올린 것인데 한국보다 원전 기술이 한참 뒤떨어지는 데다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원전을 맡긴다는 것은
사우디 입장에서는 자살골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원전 건설 단가를 보시면 신뢰도가 0에 가까운 중국을 제외하면 미국과 한국의 건설 단가가 가장 낮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가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낮은데요. 그만큼 한국의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요 핵심 부품과 기술들이 모두 한국산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은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를 위해 이번 사우디 12조 원 원전 수주에 사활을 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침체되면서 미국인들을 큰 고통을 겪자 바이든은 이를 만회할 큰 한방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우디의 12조 원 원전 수주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미국이 수주하기 위해 바이든이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와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는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빈 살만 왕세자는 바이든의 손을 내치더니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건설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검증받았다며 절대 미국을 선택하지 않을 것임을 쐐기박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00조 원에 육박하는 사우디의 최첨단 도시 프로젝트에 내 홈시티의 원래는 엄청난 이내 홈시티. 미국 기업들이 상당한 규모를 수주했는데 이들의 계약을 최근 갑자기 줄줄이 취소되는 동시에 사우디가 한국 기업들과 재계약을 시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향한 사우디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례적인 인플레이션에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며 기름 생산을 늘려달라고 부탁한 바이든. 하지만 바이든이 사우디를 떠나자마자 빈 살만 왕세자는 반대로 기름 생산을 줄여버리겠다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주었습니다. 바이든이 한국에 했던 행동을 사우디 왕세자가 그대로 따라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대신해 미국에 그대로 복수해준 것이라 대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현대차도 칼을 빼. 현대차가 최근 미국이 아닌 캐나다와 엄청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앞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을 신뢰하지 못해 미국에서 캐나다로 대규모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쓴 꼼수는 바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는 한국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현대기아차가 캐나다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미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어떠한 차별 대우도 해서는 안 되고 미국산 전기차와 똑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는 미국 대신 캐나다에 막대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캐나다, 특히 온타리오주는 한 해에만 100억여 달러 상당의 흑연,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생산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매우 중요한 원재료들인데 도시 이름이 코발트라고 명명된 이 온타리오주 코발트시에는 북미 유일의 승인된 코발트 재련소가 있습니다. 역시 온타리오주 북부에 있는 서드베리 광역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황화니켈 매장지를 자랑합니다. 전기차 생산에 매우 유리한 입지임이 분명한데요. 이뿐만 아니라 캐나다는 뒤통수를 친 바이든과는 달리 현대차에 직접적인 특혜를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엘버타주 지사는 한국산 전기차 및 수소차에 대한 엄청난 보조금 혜택을 약속했습니다. 한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엘버타 주지사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현대차 임원들과 회동을 가졌고 바이든의 뒤통수 전략과 관련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동은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차의 북미 공장 캐나다 대규모 이전에 대해 거론하기 시작했는데요.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추락한 바이든의 지지율에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수십만 개가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캐나다 국민들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사랑도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로 뒤덮였던 캐나다, 거리에 최근 현대차 그룹이 캐나다에서 압도적인 1위였던 토요타를 추월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엔제네시스도 무려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이 가성비 라인뿐만 아니라 럭셔리 라인에서도 한국산 자동차가 캐나다를 휩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겨찾기를 남겨두고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